아무래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회사에 계시더라도 주니어로서 활동을 하시거나 이제 주니어로서 몇 년 차를 겪으시고 이직을 또 이제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대학원생으로서 석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박사님께서 밟아온 이제 커리어를 보면은 학석박 모두 같은 전공을 맞습니다. 다루셨죠. 그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공학, 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그럼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논문 주제로 이제 석박을 다 졸업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지금은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석사, 박사를 할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일단 아예? 자동차 쪽으로는 아예 뭐 네. 모른다라고 하는 그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 자동차는 그냥 유저였죠. 이제 사서 네네. 타고 다니는 그런 드라이버로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구했었어요. 이제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저는 이제 정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퀄리티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논문을 썼고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여쭤봤던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마그나였는가? 갑자기 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자동차 드라이버로서만 활동을 하시다가 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또 마그나 일렉트로닉스에 관심을 갖고 취업을 하게 됐는가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중요하죠. 네, 생존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그냥 무작정 건너갔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우연히도 간 지역이 디트로이트 지역이었어요. 유명하죠. 네. 자동차 산업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다 모터시티라고 해서 다 자동차 회사들만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회사들도 다 자동차 회사였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마그나 인터내셔널이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러셨군요. 네. 실제로 이제 본인의 흥미와도 아예 떼어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일을 하는 것에 그래도 잘 맞으셨나 봐요. 네, 잘 맞기도 했고 네.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바이벌을 위한 거예요.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던 부분이 있었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다면 왜 마그나였는가도 사실 궁금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다가 그러면은 셀렉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근데 제가 그 미국에는 J1 비자로 갔어요. 이제 J1 비자는 방문을 하는 비자예요. 네네. 그래서 방문 비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취업을 하거나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마그나 인터내셔널 그 정확히는 매그나 일렉트로닉스에 이제 지인이 있었어요. 지인이 이런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특히 하이 레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너가 여기에 어플라이 하면 한번 좀 인터뷰를 보고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가서 면접을 봤죠. 네. 이제 그때는 영어도 되게 어눌할 지금도 잘 못하지만 이제 그때는 정말 어눌할 때였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좀 채용이 됐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그 자동차 분야에서 하이 레벨 엔지니어를 구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가산점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가 그러면 2015년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벌써 한 7년 차 되시고 맞습니다. 7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럼 현재 지금 2021년의 상황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직도 좀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력의 공급이 아직 네, 못 따라가고 인력의 있다. 공급이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유독 이 자율주행 또는 차의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모자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산업들도 뭐 비슷하게 모자란 상황인지 미국 내에서. 네, 일단은 자율주행 하면은 차가 스스로 굴러가는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기술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일단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을 검증을 해내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또 그냥 사람이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프로그램을 짜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 자동화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이런 검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로우 레벨 그러니까 로우 레벨이라고 하면 좀
하드웨어에 더 가까운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네. 이 하드웨어하고 좀 먼 하이 레벨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워낙에 오토모티브 소프트웨어다 하면은 차량을 굴러가게 하는 가들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어플라이 하시는 분들도 그쪽에 다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어플라이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현실은 이분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더 하이 레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신 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방금 로우 레벨을 하드웨어에 가까운 이제 분야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하이 레벨이라 하면은 유저에 더 가까운 사용자에 더 가까운 어떻게 그렇죠. 정의를 할 이제- 수가 있을까요? 이제 로우 레벨이라고 하면 이제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가장 좀 그러면 프로그래밍 로우 랭귀지에서 로우 레벨 언어와 하이 레벨 언어와 비슷한 뭐-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뭐 로우 레벨이다 그러면 어셈블리나 그죠, 어셈블리 언어. 네, 아니면 뭐 C나 뭐 그쪽 언어들이 아무래도 좀 하드웨어에 좀 더 가깝게 이제 사용될 수가 있고요. 이제 하이 레벨이다 그러면 정말 HTML이나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 자바 인간이 이해하기 편한 언어. 그렇다기보다는 HTML 코드를 짜면서 내가 이 머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쵸, 알 필요가 건들 없잖아요. 필요가 없죠. 네, 이제 그런 언어들이 하이 레벨 언어고 로우 레벨 언어는 이제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접 네. 컨트롤하는 언어들을 예. 로우 레벨이라고 하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거 파생적인 질문인데 한국인 분이 많이 계신가요? 그러나 많이 없습니다. 많이 안 계세요? 네, 이제 좀 늘어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소수인데 박사님을 포함해서 그분들께서는 어떤 루트를 거쳐서 지금 마그나에 있게 된지도 뭐 소수의 사례니까 오히려 더 유니크하게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네. 저희 건물에 한 500명 정도가 근무를 했었어요. 음흠. 500명 정도가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 한국인이 3명 있었습니다. 3명. 네, 3명 있었고 지금은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늘었네요. 근데 지금 그 3명은 저를 빼고 이제 2명은 네. 현지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취업을 한 케이스이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 계시다가?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새로 작년에 채용되신 분들은 모비스에서 이직을 하신 그런 경우들이 이제 경력직으로 이직을 네, 하시는.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마치시고 회사로 들어간 경우는 이번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이신 맞습니다. 거고. 네. 근데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한국의 기업에 있다가 미국 기업으로 넘어간 분들의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거에 문화도 중요하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기업 문화와 미국에서의 기업 문화가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에 정답인 건 맞지만 네. 이제 그냥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 현재 기업 문화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아마 많이들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음.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조직의 계층 구조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네, 일단은 여기 그 미국에서는 엔지니어 하나하나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꽤 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하는 일이 이제 네. 아까 펑셔널 테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고 하는 일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고 요거를 뭐 시뮬레이션하는 이런 거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엔지니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되게 굉장히 제한이 되죠. 제한적이죠. 그래서 요 팀장한테 올리고 이제 팀장이 또 뭐 누구한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또 그렇죠. 누군가 있겠죠. 네, 네. 누군가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은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니까 너가 결정해라. 이제 이런 문화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이런 문화를 표현할 때 R&R이라고 해서 Role and Responsibility 이런 네. 표현을 하듯이 롤이 주어진 만큼 그만큼 Responsibility도 크다. 맞습니다.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진 않으셨어요?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이 분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 전체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프로덕션에도 이제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굉장히 부담감이 크고 하지만 그만큼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 약간 챌린징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미국 기업 문화에 좀 맞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의견도 더 많이 내야 되고. 표출을 해야 되고
내가 굳이 궁금한 게 없어도 관심이 있다는 어필을 계속 음. 해줘야 이렇게 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막 영화,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미국 기업 문화가 크게 막 다르진 않네요, 정말. 네. 자율권을 보장해주되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갖는. 맞습니다. 네, 그런 문화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티어가 어떻게 됐든 1차 벤더가 됐든 2차 벤더가 됐든 그냥 전체 자율주행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입문을 하고 싶다 또는 이런 자료, 도서를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워낙 자료가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현업에 계신 전문가의 코멘트를 들으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자료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책을 잘 안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전공 서적을 잘 지금 뭐 많이 못 보는 이유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책이 아마 그 속도를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책을 이제 추천해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인터넷에 워낙에 이제 정보들이 빠르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좀 활용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러면 혼자 스스로 운전을 해서 가는 그 자동차만 생각하시지 말고 통신도 필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SK텔레콤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다. 그거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기보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기 위한 5G 인프라를 구축한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어떤 OEM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있잖아요. 네. IVI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OS가 안드로이드예요. 이제 안드로이드다 보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좀 필요하기도 그러네요. 하고. 네, 그래서 지금 하시고 관심 있는 분야에 전문가가 되시면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면 어디든 좀 자리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